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기상보도 콘텐츠를 활용한 융합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것은 특별히 치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치국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치국이. 근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치국이랑 자격루를 혹시 구별하시나요? 난 추국이랑 자격이랑 뭔지 안다 손. 구별한다 손. 그러면 난 추국이랑 자격루가 구별이 안 된다 손. 나는 네가 이거 시켜든 저거 시켜든 손 안 된다 손.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추국이라는 것은 아마 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자격루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차이점은 추구기는 우리말로 굳이 풀어쓰자면 우량계, 빗물을 측정하는 도구고 자격루는 물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전혀 다르다는 거 정말 추구기랑 자격조차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했고요. 추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구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러분 대한뉴스를 아시나요? 그 당시 그랬던 대한뉴스를 한번 잠깐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뉴스 영상을 좀 보고 계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가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과학문 화제 하나인 추구기 한 점이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반환돼 돌아왔습니다. 이 추구기는 이시조선 헌종 3년, 서기 1837년에 제작된 것인데 한일 합방 후 일본인 축구소장이 일본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이 추구기는 청동 제품인데 국립과학관에서는 추구대와 함께 일반에게 전시합니다. 끝이에요. 네. 자,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본에서 반환되어 왔다. 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것으로 보존된 유일한 딱 하나의 추구기다 라는 거예요. 1971년도에 우리나라로 반환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네. 그 다음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러분 발명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알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발명의 날은 신기하게도 추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추구기가 조선시대 때 전국에 퍼졌던 날이기도 해요. 발명의 날 관련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23년인 1441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치국입니다. 이탈리아의 치국이보다 무려 200여 년 앞선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인데요. 1442년 5월 19일은 세종대왕이 치국기를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치국기 발명을 공포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 바로 발명의 날입니다. 190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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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발명의 날은 1957년에 제정된 이후 1973년부터 1981년까지 8년 동안 중단됐다가 1982년에 부활했고요. 2015년인 올해 50회를 맞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사실 치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치국이는 현재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명의 날의 대표적인 물건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국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정말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 치국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좀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치국이가 발명됐을까요? 아까 방송을 본 친구들은 아마 대략 감은 잡았을 거야. 보통 조선시대 하면 가장 유명한 발명한 당연히 누군가? 당연히 장영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영실이 치국이를 발명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런데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니까 치국이가 장영실이 발명한 게 아니었고 실제 문종이라는 분, 즉 세종의 아들 문종이라는 분이 치국이 발명에 가장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치국이는 왜 발명됐을까? 글쎄, 여러분 기본적으로 발명이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발명이라는 것이 글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계돼 있고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발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생활하다가 불편해.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발명입니다. 나는 발명이라고 할 때 정말 발명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특이해, 머리가 좋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쎄 선생님은 보다 생각하기에 발명이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열정, 이것이 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치국이는 과연 왜 발명됐을까?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치국이를 보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아니라 이게 왜 발명됐을까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치국이 관련해서 현재 남아있는 역사적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대리석에 이런 명문이 기록돼 있습니다. 치국이 보면은 그 받침대에 거기에 이런 게 써 있는데 한문이 자세하게 써 있지만 우리는 한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한글이 있는 게 편하니까 한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국이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치국이의 일푼, 일촌을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빚어, 많으면 잠길까 빕니다.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즉 치국이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 바로 이 고민으로부터 치국이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분을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고민을, 고통을 같이 공감했던 그 왕으로부터 치국이의 필요성이 나오게 된 것이니까요. 사실 치국이가 왜 발명됐냐? 바로 발명의 필요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가 너무나 중요했고, 비가 왜 중요했을까요? 벼농사 하는데. 벼농사 때 비가 무조건 많이 오면 장땡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는 1년에 벼농사 한 번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쌀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뭘까? 이모작이야. 벼농사도 하고 거둘 때쯤에 또 뭐해? 보리 농사도 하고 이렇게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죠. 이걸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모작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벼를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다 추수할 때면 이미 그러니까 모를 심기 전에 끝나지 않아. 이미 모를 심고 나서야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모작이 가능하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모판이 필요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땅에다가 벼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씨를 뿌려놓고 거기에 모를 기르다가 다음에 그 모만 가져오는 것,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모작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글쎄 식물을 옮겨 심어봤으면 알 거야. 뭐냐면 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특히 식물을 딱 옮겨 심었을 때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작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다시 모판에서 땅으로 모를 심었을 때 비가 많이 와야 돼. 이때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이모작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런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비가 언제 많이 오는지, 비가 언제 적게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농사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왕도 고민한 거죠.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정말 비가 언제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알아야겠다. 이 필요성이 바로 추국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죠. 정말 나라와 백성의 삶을 염려한 조선의 군주. 아마 이 시대에 던지는 화두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줄 아는 분, 공감할 줄 아는 분이 정말 그 자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옆으로 벗어났고요. 계속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기는 전 세계 최초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 잠깐 알아볼 건데, 강우량을 조사하는 활동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강우량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활동은 유럽의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163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1658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영국에서는 1677년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양을 측정했습니다. 정량적으로. 그런데 이 추구기는 1442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잰 거예요. 잠깐만, 지금 몇 년이나 앞서 있나? 빼기 가능한가? 네, 빼보면 거의 약 200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0년이면 몇 명이 태어났다 사라졌다 태어났다 사라졌다 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다른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거의 200년이나 먼저 처음으로 비의 양을 정량적으로 잰 그런 멋진 민족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추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했고요. 선생님은 특별히 집중을 뭐에 할 거냐면 추구기가 왜 그렇게 멋진 거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추구기가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과학적이다가 과연 뭘까? 자, 추구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추구기의 모양은 여러분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단순해요. 깡통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깡통이냐? 뭐 복숭아 통에 여러분 통조림통 있죠? 그것처럼 생긴 게 추구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멋진 발명품인가? 왜 전 세계적으로 그 깡통 하나 발명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0년을 먼저 앞섰을까?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세종 관련해서 드라마가 하나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영상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을 여기다 링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영상은 약간 좀 10분짜리가 넘어서 좀 스킵해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여기에 담진 않고 따로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 혹시 따로 해도 될까요? 화면?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크니 좀 줄일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제 잘 보이네, 화면보다. 천주국 상인들에게 유리를 사들였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자, 뭐 이 당시 나라가 뭔지는 알겠죠? 네.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가늠을 해봐야 합니다. 부왕께 필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문종이고요. 부왕, 즉 세종에게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뭐 동영상이 있는데 수혜는 천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제대로 가늠치 못한 사람들이 빚은 문제지요. 그를 막는 것은 그대들의 몫일세. 곧 각 관하로 가주게. 자, 이거 혹시 보시나요? 자, 요게 보시면 열심히 땅을 파고 있죠. 작년에도 같은 일을 했어. 통계가 아주 들쭉날쭉했지. 저 땅을 파는 게 뭐냐면 비가 얼마큼 많은지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얼마큼 많은지 보기 위해서 땅을 어찌하는 팠어요. 것이 좋을까? 네. 어찌하면 비의 양을 오차없이 확실하게 잴 수 있을까? 문종이죠. 네. 저렇게 땅을 파서 비의 양을 재던 것을 유식한 말로 우택법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사실은 아니고 약간 드라마적 허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이냐? 아저씨도 누구가? 좋아, 그게 뭔 줄 알고? 응? 누구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꽉 채우면 걸음도 많아진다고 했어. 좋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어? 당장 오줌 나. 저기 다 채우고 가. 아, 사실 글쎄 설마 저렇게 오줌 넣는 걸 보고 만들었을까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드라마 보면서 아, 드라마에선 이렇게 또 하는구나 라는 재밌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처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치구기 보시면 요게 그 원통형 쇠입니다. 네. 보통 굴이나 주석으로 만들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척이라고 돼 있어요. 자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빗물을 다 받은 다음에 자를 집어넣어서 높이를 잽니다.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추구대라고 돼 있어요. 이 추구대는 돌받침으로 보통 만듭니다. 이렇게 추구대를 만들어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빗물이 튀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이 없게도 만들었어요.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추구대, 추구기, 주척 이 세 개로만 돼 있는 매우 단순한 구성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깡통 하나로 만든 우량기예요. 근데 이 깡통이 왜 위대한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릇과 자와 받침대로 되어 있는 단순한 구성이고요. 자, 그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일단 그릇이 얼마나 크기고 무게가 얼마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그 문구를 살펴본 거예요. 자세히 볼지 모르겠지만 보도록 할게요. 금영 추구기라고 써 있습니다. 금영은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요 추구기는 이게 추구기라는 걸 말하죠.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재원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고 일척 오촌이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일까?
높이고죠. 높이가 1척이다라는 뜻이에요. 1척은 대략 얼마냐면 약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경 7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 경이 뭐야, 경이?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직경입니다. 직경. 직경 아시나요? 네. 바로 원의 지름을 말하는 거죠. 지름이 7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촌은 대략 2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촌이면 대략 얼마일까? 14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4cm.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14cm가 사실 되게 중요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1척이란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값이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도광 정유제라고 돼 있고 중11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중11근 무슨 말일까? 무게중자죠. 무거울 중자. 무게가 얼마다? 11근이다 라고 돼 있어요. 11근은 대략 얼마냐면 한 6.2kg 정도 됩니다. 6.2kg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혹시 노트북 갖고 있나요? 노트북? 자, 노트북 보시면 요새 가볍게 나온 노트북이 1kg이에요. 우유 1리터 1kg입니다. 노트북 좀 옛날 거다. 옛날 좀 두툼한 거다. 그럼 2kg가 넘습니다. 조금 2kg에. 근데 그런 거 몇 개냐? 3개. 요새 나온 노트북으로 말하면 6개에 해당해요. 우리가 음료로 말한다면 1.5리터짜리 우리 음료 몇 개? 4개 정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요. 들고 다니면 하죠. 글쎄, 여러분 음료 4개를 들고 다닌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가볍지는 않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다. 현재 수치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약 1.5척, 약 얼마? 30cm 정도 되고요. 다음에 지름은 7촌, 약 14cm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작 연대는 이거는 1837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히 그 만들어진 게 나와 있고, 다음 무게는 약 11근, 약 6.2kg 정도가 됩니다. 사실 1442년에 만들어졌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국보, 보물이란 말 아시나요? 이거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다시 보시면 요게 금형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요게 여러분 혹시 맨 처음 시작한 대한뉴스 기억하십니까? 그때 일본에서 반환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추구기가 바로 요거예요. 금형추구기. 그 진품에 써있는 글귀였던 거고요. 이것만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추구기들은 불행히도 세종시대와 이 영정조 시대 사이에 우리나라에 매우 큰 전쟁이 있었죠. 바로 뭐가 있었나? 다 아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뭐지?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전국에 있는 추구기들이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형추구기는 190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일제시대 때 그때 일본에 있는 어느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추구기를 가져갔던 거예요. 연구용으로.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서 반환해 준 거죠. 그게 1971년도였고. 그래서 이 금형추기가 1800년대에 만들어진 1440년대에 만들어진 추기는 왜 없냐라고 할 때 불행히도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추기는 딱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귀한 거고 현재 이걸 누가 보관하고 있을까요?